안녕하세요. 범인입니다. 오늘은 4분의 1학점짜리 범죄학개론 페미니스트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페미니즘에 대한 다양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죠. 특히 페미니즘에 대한 이론적 접근으로 사회현상을 설명을 하고 또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젠더 권력의 평등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주장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오늘 수업에서는 범죄학에서 이 페미니즘이 어떻게 적용이 되고 범죄 현상을 설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선 페미니스트 범죄학 이론이 어떤 논리적인 근거로 시작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게요. 기존의 범죄학이 가지는 시각 자체가 굉장히 백인 중심적이고 경제적으로 특권이 있는 남성의 경험의 산물이다 라는 것이 이제 페미니스트 범죄학자들의 시각으로 주요 목적으로는 이러한 남성 경험의 바탕을 둔 범죄학 이론에 대비되는 여성의 인식 방법에 기반이 되는 이론을 이끌어내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주요 목적이고요. 그리고 범죄와 형사사법에 대한 남성 중심적 과학 대신에 페미니스트적 접근을 하는 것이 또 다른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페미니스트 이론에서는 기존 범죄학이 가지고 있는 시각에 반대를 하면서 사회에서 젠더 간의 관계, 또 이러한 요인이 범죄와 형사사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더 새롭고 깊이 있게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분야에서의 페미니스트 이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첫 번째가 형사사법에 대한 분야에서의 페미니스트 이론이고, 그리고 두 번째가 이 범죄 현상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에 대한 페미니스트 이론입니다. 금방도 말씀드렸다시피 페미니스트 이론의 시각에서 기존 이론들의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존재를 하고 있는 거죠. 전통적으로 남성 중심의 범죄학 이론이 사회에서 성과 성 역할에 대한 심오한 의미를 이해를 못하면서 어떻게 성이 범죄와 사회 통제를 형성하는가, 어떻게 이것이 사회를 움직이는가를 이해하지 않고 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주요한 약점이 되고 그래서 범죄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게 한다라는 것이 페미니스트 이론의 시각에서 이제 기존 이론들이 가지는 문제점이었는데, 그렇다면 이 근원적으로 문제의 원인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페미니스트 이론가들은 사회 구성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가부장제, 이것으로 인한 근원적인 성별의 권력 차이에 의해서 이러한 문제점들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성별의 권력 차이와 불평등성을 더욱 심층화시킨 것이 많은 제도와 문화들 중에서 가부장제가 가장 큰 역할을 했다라는 것인데, 전 세계 어느 역사를 통틀어서도 대다수의 사회가 남성의 권리와 특권이 우세하고 여성이 종속적인 성격을 나타내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는데, 물론 무조건적이지 않고 굉장히 다양한 양상을 보여주지만 자본주의나 사회주의, 산업화나 비산업화를 막론하고 여러 사회에 이 가부장제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전에 저희가 같이 이야기를 했었던 낙인 이론이나 갈등 이론에서도 계급 간의 권력의 차이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는 있지만, 페미니스트 이론에서는 특히 성별 간의 그런 권력의 차이를 이야기를 하면서 가부장제가 이러한 계급의 개념보다 훨씬 중요한 점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 계급보다 우선해서 이 가부장제가 더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형사사법 체계 자체에도 이러한 남성 지배적인 성향을 반영을 하고 있고, 여성을 차별함으로써 가부장제를 지지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전통적인 여성성과 가족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라는 이 주장을 하는 것이 형사사법 체계에서의 페미니스트 이론가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추상적인 설명으로는 조금 이해가 어려우실 수 있을 텐데, 주요 연구들로 한번 살펴보면 조금 더 기존 이론들에서 놓치고 있는 성별 간의 차이에 대해서 논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마르크스 이론에서 자본주의와 비자본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사실 마르크스주의 이론에서 그 이론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자본과 비자본주의의 비교 연구가 필요해요. 그러면 이 페미니스트 이론에서는 그렇다면 가부장적, 비가부장적 사회의 비교가 사실은 필요한 거죠. 근데 사실 그게 또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연구들이 미국 사회에서의 성별에 따라서
어떻게 형사사법 결정에 차이가 있느냐를 연구를 하는 것을 통해 이제 검증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 가설 중에 하나는 남성다움이 여성다움보다 우리 사회에서 선호가 되고 있고 남성이 여성보다 많은 힘을 가지는 이 사회가 가부장적 사회인데 이렇게 낙인 이론이나 갈등 이론처럼 특정한 범죄에 대해서 같은 범죄라도 어린 여성이나 성인 여성일 경우에 어린 남성이나 성인 남성보다 가혹한 처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가설은 대부분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남성에 대해 오히려 더 엄격하고 여성에 대해 관대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오히려 무엇을 파악을 하고자 했냐면 왜 이렇게 관대한 것으로 나타나느냐라는 건데 이런 남성 범죄자보다 여성 범죄자들을 가볍게 취급하는 경향성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가설들이 존재를 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가설이 기사도 가설과 국가 온정주의의 가설인데 기사도 가설 같은 경우에는 우선 남성 경찰이나 검사, 판사들이 여성에 대해서 기사도적 태도를 가졌다. 그래서 이 여성 범죄자에게까지 이러한 태도를 가지게 됐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사항은 이제 대부분의 페미니스트 이론가들이 부인을 하면서 다른 또 가설을 찾기 시작해요. 또 다른 대표적인 이 경향성을 설명하는 가설 중에 하나는 국가 온정주의의 산물이다라는 이 가설인데 여기에서는 그 여성을 어떤 존경의 대상 혹은 인정의 대상으로 보거나 형사사법 체계의 이 냉혹한 현실에서 여성 범죄자가 너무 몰아세워진다라는 근거에 따른 뭐 호의 이런 거라기보다는 이미 정책을 결정하는 정책 결정자들이 여성 자체를 매우 약하고 소극적인 사람으로 이제 판단을 하고 그런 국가 온정주의적 입장을 취하게 되는 거죠. 표면적으로는 보호이긴 하지만 또 반대로 또 통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 이후에도 이런 왜 여성 범죄자가 남성 범죄자보다 가볍게 취급되느냐 하는 경향성에 대한 여러 가지 가설들이 존재를 했어요. 왜냐하면 범죄별로 굉장히 특수성을 가지는 경향이 되게 많았고 가족이 있다 없다의 차이로 이제 판결이 달라지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았고 혹은 인종 성별이 어떻게 분포하느냐 백인 여성이냐 흑인 여성이냐 뭐 아시아계 여성이냐 라는 등의 이제 차이점으로 인해서 오는 이런 혼합작용들이 있어서 어찌 보면 너무나 다양한 결과들을 도출을 했던 거죠. 가설을 검증을 했다기보다는 가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케이스들, 사례들을 조사한 수준으로 지금 나와 있는 거죠. 그럼 다음으로 범죄에 대해서 페미니스트 이론이 어떻게 적용이 됐고 설명을 하였느냐를 살펴보면 우선 기존의 이론들이 남성적 범죄 이론들이었죠. 이런 이론들이 여성에게 적용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시된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범죄와 비행에 대한 이론들 자체가 남성 범죄자를 우선으로 두고 염두에 두고 발전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게 과연 여성 범죄를 설명하는 데 적절한가 하는 점을 지적을 하고 있었죠. 그 주류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 저희가 이때까지 이야기한 생물학, 심리학, 뭐 아노미, 통제, 차별교제, 갈등, 뭐 사회 해체, 학습 이런 것에서 성별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요소들이 사실은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이론적 문제를 해결을 하고자 하는 노력이 또 페미니스트 이론가들 사이에서 또 존재를 했습니다. 물론 여러 가설과 연구들이 존재를 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이론이 없는 상태로 이제 가설이 연구로의 방향을 발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우선은 1900년대에 있었던 여성 해방운동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가설이 제시가 됐었는데 첫 번째 가설은 남성다움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남성이 하는 사회적 역할이 여성도 같이 함께 하게 됨으로써 그동안의 사회생활을 하지 않았던 여성들이 여러 가지 사회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밖으로 나와서 생활을 하게 되고 사회생활을 하게 되면서 이 여성의 범죄들이 남성 수준으로 올라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기회 가설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여성이 어디에서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따라서 접근할 수 있는 범위와 이제 그에 따른 범죄 기회도 종류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경제적 소외 가설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여성도 자신과 이제 가족을 부양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대안이 없기 때문에 범죄를 선택하게 되는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어찌 보면 이런 것들이 여성이 해방이 될수록 남성과 동등한 수준의 범죄를 저지르고 동일한 상황일 때 동일한 방식으로
범죄 행태를 보여야 하는데 여러 가지 경험적 분석들에 따르면 다양한 범죄에서 죄목이 같더라도 그 행태가 또 성별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서 그 세부적으로 여성 범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봐야 할 부분이 또 존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자면 페미니스트 범죄학 이론 같은 경우에는 가부장제가 일단 종식이 되어야 하고 적어도 그 성차별적 제도나 남녀 사회적 관계에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지 이 범죄도 달라질 수 있고 더욱 다양한 범죄 행태를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고요. 또 다른 맥락에서는 법과 형사사법 체계에서 성차별과 불평등을 줄이는 것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페미니스트 범죄학 이론 같은 경우에는 구성 중인 이론이기 때문에 꾸준히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더 많은 범죄학의 분야, 특히 피해자학의 분야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페미니스트 이론을 적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다수 존재를 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설명한 부분은 여러 가지 이론들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저희가 이야기하고자 했던 형사사법 체계와 그리고 범죄의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에 좀 더 집중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이 페미니스트적인 시각으로 분석이 돼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 확실한 것이 범죄학 분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유학 시절에 관련한 수업을 들은 적이 있는데 한 교수님이 이 젠더랑 범죄의 연관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사실 그 수업의 내용이 다 기억이 나진 않지만 이 멘트가 기억이 남아서 굉장히 오랫동안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었냐면 범죄 현상을 바라보면 범죄 가해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남성이고 피해자는 대부분 여성이죠. 특히 젠더 권력 특성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그 가장 대표적인 예인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그 비율의 차이가 훨씬 확실하죠. 그런 상황에서 가해자도 그리고 가해자를 체포하는 사람도 형량을 주는 사람도 그걸 관리하는 사람도 이런 관련된 법들을 만드는 사람도 이런 현상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이론을 만들어내는 사람도 대부분 남성이라는 거예요. 이 전반적인 범죄와 형사사법 체계 분야에서 유일하게 여성이 다수인 부분은 피해자 혹은 피해자 지원에 관련된 분야들인 거죠. 근데 어떻게 이러한 상황에서 범죄학 분야가 이런데 젠더에 대한 논의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냐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이 굉장히 와닿았던 부분이었고 아직까지도 항상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페미니즘과 페미니스트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예민하게 우리 사회에서 받아들여지고 있잖아요. 물론 이렇게 페미니즘과 페미니스트 이론들이 다양하게 주제가 되고 논의가 되고 사람들에게 더 인지가 되고 하는 것들이 더 나은 사회로의 방향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 더 치열하게 논의되었으면 하는 의제로서 판단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러한 주제들이 집단 간의 혐오로 이어지고 이것을 또 이 혐오를 기반으로 해서 또 다른 범죄 양상이 생겨나게 되고 하는 것은 사회 전체로 보았을 때 자기 파괴적인 행위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다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싫은 사람도 이 사회에 살아있고 좋은 사람도 살아있고 그렇죠. 그러한 사회에서 우리가 더 나은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어찌 보면 더 똑똑한 전략이랑 판단들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제 저희가 기말고사라고 해야 되나? 네이버 오디오 클립 라이브 전에 이제 2강만 남았어요. 발달 생애과정 이론이랑 범죄학 이론의 통합 이 2강만 남았는데 이제 끝을 향해서 저희가 또 가고 있네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발달 생애과정 이론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